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내용은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체 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따로 전류가 흘러나갈 때 옆길로 새어나갈 길이 있나요, 없나요? 새어나갈 길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뭐예요? 전자의 양이죠. 그렇습니다. 전자가 1A를 6.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흘러갈 때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갈 때의 세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자의 양이 바로 전류예요. 그래요. 근데 옆으로 새어나가는 애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개의 전자가 출발했다면 여기도 100개, 여기도 몇 개,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직렬회로의 모든 곳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결과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옆으로 새어나가는 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어떻습니까? 몇 개 있어요? 여기도 100개, 여기도 몇 개예요? 여기도 100개예요. 여기도 몇 개인데요? 100개예요. 결과적으로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각 전류가 새어나가지 않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갈림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니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같다. 어디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그렇다는 거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될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 그리고 전체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 전체 전압 무슨 연결일 때요? 직렬 연결일 때입니다. 자, 직렬 연결의 특징,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각 저항을 모든 전류가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여긴 가고 여긴 힘들어서 안 갈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항 R1도 통과해야 되고요. 저항 R2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저항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세기, 즉 전류가 흐를 때의 세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압이라고 하죠. 그러면 R1도 통과하니까 R1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세기 V1 필요합니다. R2도 통과해야 되죠. R2를 통과할 때 세기 V2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요. 모든 저항을 모든 전류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통과할 때의 세기인 각각의 전압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살펴보면요. 회로에 연결된 각 저항 어떻습니까? 각 저항에 걸린 전압.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저항이 세요. 근데 난 가야 되는데 저항은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 방해가 세면 그걸 통과하기 위한 세기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V는 IR1, V2는 IR2.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비를 내면 요거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저항의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1과 R2가 1대2잖아? 그럼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비도 1대2예요. 2대3이면요. 전압의 비도 2대3이에요. 3대4면요. 3대4예요. 4대5면요. 4대5예요. 똑같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압이 센 만큼 그에 부응하는 전압이 걸려줘야 어떻습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저항을 다 통과하다 보니까 전체 전압은 어때요? 각 저항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전압의 합이 다 있어야 회로를 통과할 수 있죠. R1은 통과했는데 R2는 못 통과했어. 힘들어서 못 통과했어. 에너지가 부족해. 힘이 부족해. 세기가 부족해. 그럼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럼 전류 안 흐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로를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전압은요. 어때요? R1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V1 그리고 R2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V2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외워주세요. V는 V1 플러스 V2 공식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전체 저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항은 어떻습니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뭐죠? 모든 전류가 모든 저항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갈 때 겪어야 되는 저항은 그 회로에 있는 모든 저항 전부죠. 결과적으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습니다. 왜? 전체 저항을 모든 저항을 모든 코스 다 거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의 합과 같고요.
거기다가 미션 좀 추가해볼까? 그러면서 저항을 추가해봐요. 그럼 어때요? 걔네도 그 추가한 저항도 거쳐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한 저항이 많을수록 전체 저항이 커져가겠죠? 여기다가 R3까지 더 넣어봐. 그러면 R3까지 갔다 와야 되죠? 그럼 저항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해서 각 저항을 다 더한다라는 공식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 공식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 두두두두 박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압의 세기, 저항의 세기 구하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공식만 외워주세요. 직렬 연결해서 가장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같다라는 겁니다. 전체 전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그리고요. 전체 전압 그리고 전체 저항 구하는 공식은 어때요? 각 저항의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 각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과 같다. 어떻습니까? 공식이 비슷하죠? 외워주세요. 직렬 연결. I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그리고 각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 각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과 같다. 그러면서 저항의 비와 뭐가 같다? 전압의 비가 같다라는 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때 쓰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을 각 저항의 비로 나눠줘서 각각의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요걸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군요. 직렬 연결해서 나온 공식. 요거 어떨까요? 이해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암기 필수 100만 개의 별을 달아주고 싶을 정도로 암기 필수의 공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4개만 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연결? 직렬 연결해서요. 개념하기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3옴의 저항을 어떤 저항 R과 직렬 연결했답니다. 그 다음 6V의 전원을 연결했더니 3옴의 저항에 0.5A의 전류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보세요. 자, 직렬 연결이니까 뭐 이용하면 됩니까? 여기도 0.5A 흘렀죠. 그럼 여기도 몇 암페어 흐릅니까? 0.5 암페어 흐르게 되겠네요. 0.5A.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전압은 6V네요. 자, 뭐 이용할 거냐면요.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공식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전체 전압은 몇 볼트예요? 전체 전압 6V는요. 전체 전류 몇 암페어입니까? 0.5A가 되고요. 그 다음 전체 저항의 곱이죠. 결과적으로 3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V는 IR 공식이 완성이 되죠. 요렇게가 되겠네요. 자, 전체는 6V는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V는요. 2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R입니다. 자, 그럼 이게 6V가 나오려면 이게 총 몇이 나와야 돼요? 12가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R이 몇입니까? 9가 되겠네요. 9. 몇 옴입니까? R은 9옴이 될 것 같습니다. 9옴. V는 IR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예요? 전체 전류가 0.5다. 그리고 전체 저항은 R 플러스 3이다. 각각의 저항을 더한 거다. 그리고 전체 전압 6V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직렬 연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정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시간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